비가 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도 끄떡없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소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만들고 싶었던 가방인데 이번에 드디어 만들어서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생활 방수 기능은 기본. 이 가방은 입구 전체를 지퍼로 잠글 수 있어 안에 담은 소지품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원단은 텐트나 백팩처럼 야외활동 제품에 많이 쓰이는 폴리 옥스포드 원단이에요. 원단의 두께는 600 데니아에서 1500 데니아 두께를 추천드리고 검색창에 600D 폴리 옥스포드를 검색하시면 여러 제품이 나온답니다. 겉감과 안감 동일한 원단을 사용했으며 색상은 다르게 만들었어요.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가벼운 소재로 만든 오늘의 가방. 재단 사이즈를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심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필수 부자재만 꼭 준비해주세요. 재단한 겉감 원단을 가져왔는데요. 겉감 원단의 겉면이고 여기가 안쪽 면입니다. 겉감 원단을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옆선을 집게로 고정을 해줄게요. 뭐 이런 반점 라벨 같은 거를 달고 싶다 하면은 재봉을 할 때 이렇게 끼워서 재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라벨은 오늘은 생략할 거라서 그냥 여기 옆선을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몸판 원단을 겉면끼리 마주보도록 반으로 접어서 집게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안쪽에 반점 라벨이 같이 끼워져 있겠죠. 집게로 고정한 부분을 1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재봉을 해왔고요. 몸판 겉감의 바닥을 만들어 줄게요. 이쪽이 가방 바닥이 될 건데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너치를 표시해 줄게요. 아주 조금만 잘라줄게요. 반대쪽도. 바닥을 만들기 전에 이 가방의 옆선, 이 시접을 가름솔해서 전부 다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가름솔해서 다림질을 해왔습니다. 가방 바닥은 이렇게 펼쳐서요. 우리 아까 표시했던 요 너치 표시랑 요 가방의 옆선, 요 가운데가 딱 맞도록 놓고 집게로 요 부분을 고정을 해줄게요. 여기 고정한 부분을 1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틀어지지 않도록 여기를 먼저 가방끈은 총 이렇게 4장으로 재단을 했는데요. 먼저 이 2장으로 한 개의 가방끈을 만들 거예요. 자, 가방끈 원단을 안쪽이 보이게 두고요. 양쪽을 1cm 간격으로 접어 다려줍니다. 다림질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가방끈을 이렇게 안쪽끼리 이렇게 맞대어서 집게로 쭉 고정을 해준 다음에 양옆을 2mm 간격으로 재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남겨진 가방끈 원단 2장도 똑같이 양쪽을 1cm 간격으로 접어 다린 다음에 안쪽끼리 이렇게 맞닿게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집게로 고정한 다음에 2mm 간격으로 재봉을 해서 가방끈 2개를 완성하겠습니다. 가방끈 2개를 완성해왔고요. 가방 겉감, 이 몸판을 겉이 보이게 뒤집어 주세요. 여기는 가방의 입구가 될 거고요. 이렇게 가방의 옆과 요 옆선 2개를 맞게 두고 여기를 고정한 다음에 몸판의 앞면과 뒷면에 중심을 표시해 줄게요. 가방의 겉감, 겉면에 앞면과 뒷면에 중심을 모두 표시했고요. 5.5cm 떨어진 지점에 가방끈 위치를 표시해 줄게요. 반대편도 가방끈 위치에 미리 만들어둔 가방끈을 달아줄 건데요.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가방끈을 집게로 고정을 해줄게요. 뒷면도 똑같이 고정하겠습니다. 이 가방끈 고정한 부분을 0.5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줄 거예요. 가방 겉감을 이렇게 완성했고요. 이제 가방의 이 안쪽 지퍼가 달려있는 안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잘라둔 이 지퍼에다가 이 지퍼 머리를 끼워주도록 할게요. 지퍼 머리를 끼울 때는 여기 지퍼 이빨을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끼우면 더 잘 들어가요. 지퍼 슬라이더를 이렇게 끼웠고요. 이 지퍼 끝이 지저분하고 보기 좋지 않으니까 마감을 만들어서 여기 지퍼 양쪽을 잘 감싸주도록 할게요. 미리 재단해 두었던 이 지퍼 마감 원단 2장을 가져왔고요. 여기가 5.5cm고 6.5cm예요. 5.5cm 가로를 기준으로 양옆을 1cm 간격으로 접어서 먼저 다려줄게요. 이제 여기 위아래도 1cm 간격으로 접어 다려줄 건데요. 그 전에 방금 접어 다린 시접 안쪽에 패브릭 워셔블 테이프를 붙여서 시접을 원단에 딱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시접을 그냥 접은 채로 재봉을 하게 되면 재봉하는 중간에 시접이 자꾸 벌어질 수 있어요. 시접이 벌어지고 움직여서 마감 원단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여기 위아래도 1cm 간격으로 접어 다린 다음에 이 패브릭 워셔블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해서 시접을 이 지퍼 마감에 이렇게 딱 붙여줄게요. 이렇게 지퍼 마감 원단 부착해준 다음에 반으로 한 번 더 접어 다려주겠습니다. 지퍼 마감 원단 2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완성한 지퍼 마감을 이용해서 이 지퍼 끝에 이 시접을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지퍼 마감 사이에 지퍼를 끼워주시고 이런 집게를 고정해도 되지만 재봉할 때 완성한 지퍼 마감이 지퍼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집게 대신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할게요.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지퍼 마감으로 지퍼 끝을 이렇게 감싸서 부착을 해줄게요. 이렇게 다 부착을 해주었고요. 여기 마감의 끝을 2mm 간격으로 재봉을 해주세요. 가방에 달아줄 지퍼는 모두 완성했고요. 이제 가방 안감에 안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머니는 가로가 17.5cm고요. 세로가 16cm입니다. 안주머니 원단의 위쪽 시접을 제외한 이 세 둘레를 오버록 해주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오버록 하고 올게요. 주머니 원단을 오버록한 다음 양옆과 아래쪽을 1cm 간격으로 접어 다리고 주머니 입구가 될 상단을 1cm 간격으로 접어 다린 다음 2cm 간격으로 한 번 더 접어 다려주세요.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해주었는데요. 이 가장자리를 좁은 간격으로 재봉을 해줄 거예요. 집게를 왜 반대로 고정을 했냐면 저는 여기 주머니의 겉면에서 재봉을 해줄 거거든요. 겉면 재봉이 어려우시면 안쪽에서 재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입구 재봉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라벨이 있어서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재봉해 오도록 할게요. 라벨이 없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라벨도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만든 주머니를 안감 몸판의 겉면에 주머니를 재봉을 해줄게요. 반으로 접어서 여기 위쪽에 중심을 표시를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서 표시한 중심에서 4.5cm 아래에 안주머니 위치를 표시해주세요. 중심에서 4.5cm 아래에다가 안주머니 위치를 표시해주고요. 이 안주머니도 반으로 접어서 중심을 표시하고요. 여기 중심과 중심 딱 맞추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주머니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둘레는 0.5cm 간격으로 재봉한 후에 가장자리를 2mm 간격으로 한 번 더 재봉해 줄게요. 주머니 입구 쪽은 되돌아박기를 여러 번 해주세요. 이 완성한 지퍼를 안감에다가 달아줄게요. 지퍼도 반으로 접어서 위아래 중심을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안감의 겉면에 지퍼의 안쪽이 닿도록 이 중심을 맞추어서 지퍼를 부착을 해줄 거예요. 지퍼를 0.5cm 간격으로 재봉합니다. 지퍼 재봉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리 재단을 해두었던 이 안단 2장 중에서 이 한 장을 가져와서요. 지퍼의 겉면과 안단의 겉면이 닿도록 집게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패브릭 워셔블 테이프로 부착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집게로 고정을 해줄게요. (1cm) 간격으로 가방 안단 재봉을 모두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이 가방 안감 몸판 반대편도 방금 전에 안단과 지퍼를 재봉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단과 몸판 이 사이에 지퍼 안쪽 부분이 여기 위쪽에 닿도록 이렇게 부착을 해줄 거예요. 표시한 몸판 중심과 지퍼의 중심이 딱 맞도록 부착을 해줄게요. 지퍼를 0.5cm 간격으로 재봉합니다. 나머지 안단 원단을 가져와서 안단의 겉과 지퍼의 겉이 닿도록 원단을 부착해주세요. 안단을 1cm 간격으로 재봉합니다. 안감에 이 안단까지 전부 재봉을 해왔고요. 다림질 대신 시접 롤러를 사용해서 원단을 접어줄 건데요. 몸판은 내리고 위쪽 시접은 이 안단 쪽으로 이렇게 올린 후에 지퍼 옆을 시접 롤러로 밀어서 다림질처럼 접어줄게요. 시접이 위로 올라간 상태로 지퍼 옆을 2mm 간격으로 상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상침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퍼 옆 상집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감 몸판 그대로 두고요. 안단만 올린 다음에 이 안단의 끝과 끝, 이 검정색 원단, 안단이죠. 안단의 끝과 끝이 이렇게 잘 맞도록 집게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를 먼저 1cm 간격으로 되돌아박기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쭉 1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가방을 완성했을 때 이 안단 끝과 끝 또는 옆선 이런 데가 잘 안 맞으면 예를 들어 재봉을 했는데 위쪽 원단이 밀려서 이렇게 재봉이 되거나 이렇게 재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단 끝과 끝이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가방이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고 속된 말로 좀 허접해 보이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아주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여기를 먼저 재봉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먼저 재봉했는데 틀어졌다. 뜯어서 다시 재봉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먼저 되돌아맞게 해줄게요. 이쪽 재봉을 마쳤고요. 이제 안감 몸판을 재봉해 줄 거예요. 그 전에 이쪽에 창구멍을 먼저 내주도록 할게요. 창구멍 제외하고 옆선 1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왔습니다. 이쪽은 지퍼 마감도 있고 시접도 두꺼워서 이런 일반 노루발로 재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재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지퍼 노루발 사용해서 재봉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본 노루발 사용하시고 땀 폭 조절 버튼으로 바늘 위치 이동해서 재봉해 주시면 됩니다. 앞전에 겉감 바닥을 만들었던 방법과 똑같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바닥 재봉 해왔습니다. 이제 요 시접을 좀 잘라내 줄 건데요. 이쪽 시접 두꺼우니까 이쪽은 시접을 그냥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시접은 반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한 요 정도? 반 정도 시접 잘라내주세요. 요 바닥 시접도 반만 남기고 잘라줄게요. 가방 안감은 전부 다 완성했습니다. 바닥판을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이 바닥판의 요 모서리 부분이 너무 뾰족하니까 좀 둥글려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둥그렇게 재단을 해왔습니다. 이제 바닥판을 넣어줄 커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겉면 길이 반으로 접은 다음에 기역자로 1cm 재봉을 해줍니다. 모서리 시접을 대각선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바닥판 커버를 겉이 보이게 뒤집어 줄게요. 만든 바닥판 커버 안으로 잘라두었던 바닥판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바닥판 커버 입구 부분은 여기를 손바느질로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가방 안쪽에 위치할 바닥판이기 때문에 바느질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공그르기를 전부 다 해서 바닥판을 완성했습니다. 가방 안감과 가방 겉감을 가져왔어요. 안감은 안이 보이게, 겉감은 겉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요 안감 안쪽으로 겉감을 넣어주세요. 가방을 넣은 다음에 가방 겉감과 안감의 옆선을 잘 맞추어서 고정합니다. 나머지 이 가방 입구 둘레도 집게로 고정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여기 먼저 옆선 틀어지지 않게 1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줄게요. 가방 여기 옆부분을 먼저 1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왔고요. 이제 이 나머지 둘레도 집게로 고정을 해줄게요. 가방 입구를 1cm 간격으로 재봉을 해오겠습니다. 가방 입구 둘레 모두 재봉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안감의 창구멍으로 가방 겉이 보이게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의 창구멍은 1cm씩 접어서 저처럼 좁은 간격으로 재봉을 해주시거나 바느질로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구멍 재봉을 마쳤습니다. 이제 안감을 겉감 안으로 넣어줄게요. 가방의 겉감 안으로 안감을 넣어주었고요.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입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가방 입구 둘레를 잘 접어서 다림질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가방 겉면에서 다림질 하시면은 원단이 바를 수도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 원단 한 장 대고 다림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입구 다림질을 반듯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가방 바닥판을 가방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가방 예쁘게 완성하셨나요? 노력을 실로 깨맨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장의 추억을 완성했어요. 가방과 함께 잘 간직해주세요.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